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원장 안수의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저번에 최고의 보호자 상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원장님까지 실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네. 여러 마리를 키우시다 보니 저희가 한 마리의 이름을 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다르게, 네. 그 얼마나 진짜 보호자님들이 네, 속상하게, 그죠? 네. 그래서 정정해드리면, 길동이 레오 아토 보호자님, 네. 저희 병원 오셨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아토한테 미안해 하면서 네, 네. 사과도 하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모든 보호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때 보호자 만족도 조사 했었잖아요. 그 조사에서 좀 너와 더하다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좀 말씀해 달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뭐 강아지, 고양이 여러 주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참 요 주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네요. 네, 네. 바로 정형 쪽입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정형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첫 방송이 됐어요. 정형 쪽은. 그래서 저번에 얘기고 해드렸잖아요. 네네. 슬개골 탈구. 그렇죠. 네. 정형 쪽 3편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슬개골 탈구에 대한 1, 2편 그리고 또 나머지 번의 편으로 또 정형 쪽 3편 해서 3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해오셨죠? 네네. 네. 자, 그러면 항상 첫 질문 슬개골 탈구의 정의를 좀 알려주시죠. 슬개골 탈구의 정의에 앞서서 슬개골에 대해서 한번 맞아.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근데 원장님 슬개골이에요? 쓸개골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라서 좀 네네. 그런데 슬은 이제 무릎 슬을 얘기하는 한자로 그래서 네네. 슬개골이 맞고요. 우리가 간 안쪽에 있는 담낭 이걸 쓸개라고도 해서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쓸개가 아니라 슬개골이라는 점.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릎뼈. 무릎뼈. 예. 무릎뼈 탈구. 네, 그러니까 사람도 무릎에 보면 동그란 뼈 있잖아요. 네. 강아지도 이제 똑같이 있거든요. 그 무릎 관절 위쪽으로 강아지들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무릎뼈를 슬개골이라고 하고요. 그게 가운데에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빠지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쪽으로 빠진 내측 탈구가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슬개골 탈구의 원인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선천적인 건지 만약에 선천적이 아니라면 호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지 선천적이라면 이 슬개골 탈구가 잘 되는 품종이 따로 있는지 네. 한 번에 질문이 죄송해요. 네.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차근차근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대부분은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선천적인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뭐 외부적인 힘이나 충격에 의해서 외상성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선천적인 게 유전적인 게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소형견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시는 품종 기르는 품종 말티즈, 포메라니안, 혹시 푸들? 푸들, 치와와, 요크셔 테리어 등등 이런 품종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우리 처음에 인기 품종 베스트에 다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럼 원장님 이게 탈구가 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확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소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라면 혹시 1년 전? 네, 만 1년 되기 전부터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찍 발견될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릴 때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통 이제 슬개골 탈구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보호자님들 보면 아이들 증상이 뭐 핫다리를 자꾸 든다든지 뭐 등등 잘 못 걷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와서 원장님께 촉진을 받고 슬개골 탈구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슬개골 탈구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혹시 집에서 자가 진단하는 법도 있을까요? 우선 이제 슬개골 탈구는 1차적으로 대부분 촉진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아, 수의사분들 네네. 통해서. 네. 아, 이렇게 그래서- 빠진지 안 빠진지 아시죠? 네네, 만져보면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고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사실 뭐 다리를 절룩인다든지 특별한 봉인 장애가 없으면 알기 쉽진 않은데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계속 아파하지는 않고요. 한 번씩 뒷다리를 한쪽을 들었다가 몇 발 걷다가 다시 딛고 그러다가 또 막 갑자기 뛰거나 할 때 한쪽 발을 들고 몇 발 뛰다가 또 딛고 이런 증상이 가끔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만져봤을 때 네.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때 뭔가 뚝뚝 하는 느낌, 소리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 슬개골 탈구가 치석 단계처럼 기수가 있다고 전 들었는데 뭐 1기, 2기, 3기, 4기 네. 기수를 뭐 나누는 기준이라던가 뭐 몇 기까지 있고 이런 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네. 슬개골 탈구는 뭐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아, 뭐 어떤 분들은 0기부터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슬개골을 만졌을 때 네.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힘을 가했을 때 밀면은 빠진다. 그리고 그 힘이 없어지면 금방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온다. 네. 그럼 1기예요. 그리고 2기는 밀었을 때 빠지고 그 힘이 없어져도 어느 정도 바깥에서 빠진 상태로 좀 유지가 되고 또 굽혔다 폈다 하면다가 스스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런 단계. 네, 간헐적으로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3기는 이제 주로 빠져 있어요. 네, 주로 슬개골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는데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힘을 줘서 돌리면은 위치로 돌아는 가요. 근데 또 그 힘이 없어지면 금방 다시 맞아요. 빠져요. 네, 그게 3기. 4기는 빠진 상태로 거의 안 돌아와요. 예, 고정이 돼서 정상적인 위치로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고 빠진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러면 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구가 된 상태면 아이가 못 걷는 거죠, 정상적으로? 4기 정도 되면 네. 그 다리도 변형이 많이 와서 점점 이렇게 뒷다리를 휘어서 O자 다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걷긴 걷나요? 4기 정도면 사실 보행이 힘들 수도 있어요. 슬개골 탈구는 수술만이 답입니까, 원장님?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1기부터 네. 4기까지. 사실 3기, 4기면 수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1기는 뭐 아직까지 수술해 주진 않아도 되고 2기가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2기이지만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수술적인 방법을 바로 하기보다는 보존적인 관리, 3, 4기로 넘어가는 걸 좀 막아주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근데 2기인데 자주 다리를 쩔리고 많이 불편해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적인 교정법을 생각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슬개골 탈구 집에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또 관리하는 법 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쉽게 네. 보호자님들 꼭 하실 수 있게. 네. 네. 슬개골 탈구가 유전적인 소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나타난 애들을 완전히 뭐 안 나타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1기, 2기 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3, 4기로 넘어가는 거를 좀 지연시켜 주거나 안 가도록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있긴 합니다. 먼저 발톱이랑 발털 관리. 발바닥 까만색 패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발바닥에 털이 자라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맞아요. 발바닥 털이 길지 않도록 종종 이제 깎아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톱이 많이 길면 그것 또한 미끄럽죠. 발바닥으로 딛지 못하고 발톱으로 딛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톱이 너무 길지 않도록 관리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안에 바닥이 또 미끄러운 재질일 수도 있어요. 대리석이나 네, 마룻바닥이나 네. 이런 게 잘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끄러지면 순간 이제 관절에도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라면 뭐 패드나 뭐 카페트나 뭐 이런 걸로 깔아서 미끄럽지 않도록 네,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체중 관리. 이게 살이 찌면 관절에는 무리가 더 많은 무게가 실리면서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날씬한 아이들은 그대로 잘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체중이 있다. 그러면은 살짝 날씬할 정도로 살을 좀 빼주는 게 관절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 있어요.
잘 뛰어오르는 아이들. 아 맞아요. 네, 잠깐 네. 그리고 뒷다리 이렇게 네, 네. 반갑다고 막 이렇게 네, 보호자분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반갑다고 막 네, 뒷발로만 서고 뒷발로만 막 네, 이렇게 뭐 달라고 이렇게 뒷발로만 네, 네. 이렇게 뚫고 이런 경우는 엎드려 있을 때보다 이렇게 서 있을 때 무릎에 실리는 무게가 훨씬 더 아, 순간적으로 맞죠. 예, 네.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도 안 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네. 뛰어오르는 행동, 뭐 소파나 침대 위에 잘 뛰어오르는 아이들은 이제 뛰어오르지 않고 좀 단계 갈 수 있도록 계단을 계단. 설치해 준다든지 약간 비탈길을 뭐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뒷다리 힘을 줘서 뛰어오르는 행동은 좀 못하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케이트탈구가 되는 아이들이 또 관절염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빠졌다 나왔다 하면서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도 똑같이 관절염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이제 뭐 체중 관리해라, 뭐 적당한 운동해라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좀 높은 기수로 가지 않게 또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제 3, 4기 아이들을 위해서 슬개골 탈구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또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편에서 한번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개골 탈구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어서 저희가 좀 이 편으로 상세하게 하니까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편에 만나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 너하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컴온.